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본에 대한 효율적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걸 하나의 투자 집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또 거래소도 거래소 나름대로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9월 첫 휴일 전해드리는 시사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본사 부산 이전 20주년을 맞은 한국거래소 KRX 정은보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반쪽짜리 이전이란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부산 노인들은 월 평균 연금으로 62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금도 적게 받는 가난한 부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토론도 준비했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이제 영어로 줄여서 KRX라고도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부산 시민분들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혹시 한국거래소 알 거는 같은데 뭐 하는 곳이지 할까 봐서 이사장님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거래소는 연역적으로 보면 벌써 역사는 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국거래소는 여러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는 주식, 채권 이런 것을 거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역을 보면 1956년에 증권거래소가 생겨났습니다. 증권거래소. 났고 그리고 또 1996년에는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에는 부산의 선물거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세 개의 시장이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한국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 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는 이 본사를 그 부산에 두고 현재 거기에다 다시 상품 거래까지 추가가 돼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 이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장을 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10년 자본시장이 양쪽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정식에 걸림돌이다. 기업 밸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저희 증권시장에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그 시장 규모를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게 한 6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그 주가라는 가격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한 35% 상승을 했는데 주요 국인 미국의 경우는 180%, 일본은 150%, 대만이 한 1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기업 수라든지 상장 그 주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투자자들 피부로 느끼는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적 성장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왜 밸류업이 필요하냐? 그러면 왜 우리 이 주식 시장의 증권 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좀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더 오르지 못했느냐와 관련해서 보면 결국 우리 기업들은 나름대로
그 경영을 해서 노력을. 얻어내는 네.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 평가를 못 받고 네.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가 한장 저희 이 시장의 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최소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만큼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밸류 프로그램들을 정부와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하셨고요. 이에 기반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왜 주가가 이렇게 평가를 네. 제대로 못 받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의 기업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성장을 시킬지 또 그 기업이 어떤 내용을 갖고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네요. 정보가 없다. 그러네요. 근데 네, 내가 니네 기업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말지 자체를 고민을 하겠냐 하는 그러한 시장에 있어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아주 중요할 것 밸류의 같은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결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주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자본이라고 본다면 그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투자되고 운영되고 있느냐를 보는데 그러니까요. 자본에 대한 효율적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그걸 하나의 투자 집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인덱스고요. 그래서 투자 집합군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된 자금들이 그 집합군에 들어가 있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결국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개별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게 이 예. 밸류업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네.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또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금투세에 예.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시장 참여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투세에 대해서? 사실 금투세가 최근에 이 국회에서 뜨거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네, 네. 근데 당장에 금투세를 시행함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수요 자체를 위축을 시키게 네, 된다면 네, 네. 결국 우리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될 수 네.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좀 그러한 시장 환경을 좀 봐가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세제상으로 보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본 이득과의 관계에서 보면 좀 배당 소득이 조금 더 세제상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어떤 세제상의 형평도 기하기도 하고 또 타이밍상으로 우리 이 자본시장의 체력이 좀 더 보완이 됐을 때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대체거래소 ATS가 출범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반대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ATX 즉 그 대체거래소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우리 증권거래소 역사 70년이라고 네, 70년. 네. 70년 동안 늘 독점이었습니다. 독점. 네. 네. 그래서 이 독점 체제에 대한 늘 반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요 선진국이든 보면 대부분 거래소는 복수거래소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대체거래소가 이제 만들어지도록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돼서 이제 내년에 3월쯤에 출범을 할 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점유율 일정 부분들이 당연히 새로 생기는 대체거래소로 넘어가게 이전될 수 이전이 있기 되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익성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익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축소되는 부분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보자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미래 사업 본부를 저희가 신설하고 그걸 이제 부산에 둘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인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해외 진출을 하자. 그리고 비즈니스를 국제화하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 머물지 말고 해외에 진출하고 해외 국제 비즈니스를 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비록 대체거래소의 일정 부분 시장 그 몫을 넘겨주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그거를 보완하고 더 확충해 나가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미래사업본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산에 신설한다고 들었거든요. 미래사업본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통합을 하면서 네. 기존의 증권거래 그다음에 코스닥, 그 선물거래, 그다음에 지금 상품거래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하는 걸 중개를 함으로써 받은 수수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쌓여집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의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는 그러한 이 데이터 사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익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게 한 18%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서 저희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자 우리가 어차피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러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새로운 조직은 부산에다 두자 해서 부산에다가 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조직들도 이제 충원을 하고 그리고 또 부산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을 좀 지원해주고 양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용에 있어서 기업도 중요하지만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사실 이 증권 관련된 정책 분야를 꽤 오랫동안 경험을 해 왔습니다. 최초는 1987년에 당시 재무부 증권 정책과에 이제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정부가 증권 시장에 대한 부양과 관리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투자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어졌죠. 바뀌어졌는데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누가 투자하니까 그게 좋대더라 소문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또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가 자기 책임 원칙이 자기 책임이다. 가장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분산 투자해야 예, 됩니다. 예. 예. 시장이라는 건 꼭 자기 기대, 자기 분석한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네,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네, 네. 자기 기대로만 흘러가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 투자라고 하는 걸 그래서 권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다른 그냥 아까 말씀하신 몰빵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인덱스 투자가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합니까, 이사장님? 인덱스 투자가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네네. 우선 인덱스 투자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네네.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크게는 한 200개 종목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네, 네. 뭐 작게는 한 10개, 20개 종목에도 투자를 하기도 네.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찌됐든 그 기업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이든 또 기능적 분석이든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네, 네, 운영을 네, 할 테니까 네. 훨씬 더 사실 좀 분산 투자와 또는 효율적 투자가 될 수 있죠. 이사장님 또 이제 사회공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그 탁구 선수단이 그 전에 메달을 따지 못한 분야에서 땄는데요. 임종훈 선수가 바로 KRX 우리 한국그레소 탁구단 소속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그레소가 지역 아동 센터를 재단장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 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우선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재산이 기본 재산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1년에 한 60억에서 요새는 이제 금리가 좀 높아서 네네. 60억에서 한 80억 정도 이식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억 정도 최근에는 이제 이식금이 많아서 하는데 한 60% 정도를 이 부산 지역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부산 지역의 그런 사회 공헌 활동 비중을 좀 더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탁구단을 202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네. 2024년도에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스포츠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공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안 그래도 열심히 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꼭 끊임없이 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부산의 이제 인재들이 사실은 부산의 인구 감소도 있고 청년 유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 유출이 되는 이유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부산에 있는데 우리 한국거래소가 지역 인재들을 위하여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나 연수 프로그램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KRX 퓨처스타라는 거를 퓨처스타. 벌써 한 네,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그 파생 특히 저희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파생 거래가 이제 부산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 특강도 받고 또 직원 개개인이 또 멘토링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지난 한 4년 동안 한 174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주요 금융 회사나 네. 이런 데 취직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파생금융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이 지역에 박사를 받으신 분들도 채용이 돼서 연구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거래소에서 필요한 연구 또 거래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연구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는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확충해서 네, 네, 네. 하여간 지역 인재들을 좀 지원해주고 양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주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네. 말씀해 주시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뭐 하여간 제가 거래소를 맡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을 저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고 싶다 하는 게 제 사실은 네, 네. 일차적인 소임이라고 일차적인 소임.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지금 뭐 기업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이 지금 현재 보면 조금 과도기적으로 있습니다. 네. 왜? 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이 탈제조업 시대에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 과도기간을 있고, 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도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도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의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밸류업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한 단계 좀 업이 돼서 네.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초석을 좀 다져야 되겠다는 게 저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저희가 부산에 있습니다. 네, 네. 부산에 있으니까 그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는데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되는데 하여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좀 더 확충해서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한국 거래소가 되도록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뭐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요. 또 유용한 정보들을 안에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